네, 안녕하세요. 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따로 어디 방송에 나가는 건 아니죠? 방송에 나갑니다. 아, 나가요? CC. 어. 조심하시려고요, 말씀? 아니요. 이제 네. 뭐 영화를 다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얘기할 생각을 네. 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네. 방송에 나가는군요. 네. 준비한 인사 멘트는 어떤 걸로 하고? 아니, 스포일러 되는 부분은 편집을 해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럼 우리끼리 편하게 즐기고 또 얼마나 편했는지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고맙습니다. Not to make you cry alone if you give me the sweet thing in your mouth. Play with it all night long. Would you let me sneak into your house? Not to make you cry alone if you give me.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더킹이 개봉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제가 기자로 지켜본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 전에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진짜 이 영화 좀 민감한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떤 이런 정치 현실에서는 말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다.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저는 한참 전이니까 지금 정국이나 시국과는 굉장히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배우분들한테 나 잡혀가면은 1인시 해달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영화가 하고 있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 때문에 선뜻 출연을 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다들 이 자리에 이렇게 끝까지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왕인지를 가린 자리에 오셨는데 먼저 어떻게 더킹을 보셨고 시나리오를 보셨고 또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좀 과거 얘기를 좀 풀어놔 볼까요? 네. 네,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유화정 기자님이 우리 현장에서 처음 이제 뵀어요. 그러니까 매체가 처음 현장을 구경하신 이제 분이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표지도 찍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저희로서는 처음 오픈되는 자리에 처음 만남이자 처음 인터뷰를 했던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반갑고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아마 기자님도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출연을 한 계기는 제가 무지하고 잘 몰랐고 또 그랬으니까 더 용기 나게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때까지는 지금 어떤 이런 사태나 농단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일이라 정치나 그런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이라는 영화의 대사가 있죠.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인물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지점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항상 받아들여야 했고 또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10년 후에는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인간응보일 수도 있고 인연 과부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용기가 났고 이 정도의 얘기를 또 못한다면 과연 나로서는 배우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한 국민으로서 이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이 작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수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진 건 아닌지 싶어요. 1인시는 그래서 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 뭐 이 작품을 보고 뭐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관객들이 뭐 저희를 지켜주겠죠. 그게 이제 영화의 힘이고 또 영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힘이고 사실 그게 가장 그 영화의 큰 매력이 아닌가
그래서 배우들이 계속 어떤 용기 그리고 뭐 불편한 진실 뭐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기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들, 공평한 기회들을 좀 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서. 네, 옆에 한강식 씨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네. 네, 뭐 워낙 그 분량으로 도대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이 원톱 배우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무슨 마음을 먹은 걸까? 아니면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한간에는 떠들고 있는데 어떤 변화요? 이제 좀 올리고 있는 건가? 네? 후배 배우에게 자리를 내줘야 되나? 주로 뭐 영화 관객분들이 볼 때는 영화의 뭐 주인공이 있고 또 어떤 서 캐릭터들이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영화는 공동체가 되고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하나의 목소리, 그러니까 각자 구성원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을 때 그게 하나의 영화로 관객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주인공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용기를 묻으셨는데 왜 용기가 필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어요. 용기가 필요 없는 게 정당한 거예요. 이런 작품을 가지고 용기를 논하는 게 이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이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저도 나이가 먹고 선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 시절에는 나를 위한 나를 멋지게 보일 수 있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후배 영화인들과 그리고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지금 여러 젊은 세대 그리고 어린 분들에게 그럼 내가 기성세대로서 나이 먹어가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로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엔 제가 갖고 있는 업이 영화 배우고 영화인이기 때문에 영화라는 것도 대중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통수단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목소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 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 정말 오늘 낮에까지도 제가 그 기자님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대본 봤을 때 처음 읽으면서 그 너무너무 짜릿하다였어요. 네, 너무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말아보자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되게 상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뾰족했거든요. 너무 짜릿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냥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와 이거 너무 재밌는 영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님들이 이게 부담은 느끼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이거 하실 용기를 냈는지 뭐 이런 걸 여쭤보시길래 이게 용기가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얘기한 걸 비슷해요.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문제 생기면 감독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런 느낌도 있었긴 했는데 사실은 다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저도 사실은 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특히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순서가 이렇게 좀 이상한데.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다 좀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얼마나 더 세게.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우성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안 했어요. 아예. 나름대로 정상에서 살고 싶었고, 그 정상적인 정말에서 살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민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이야기가 주는 어떤 흥미로움이나 재미있고
그걸로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영화를 다 만들고 보고 느끼고 지푸리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되게 이제 저는 어쨌든 가장 막내로서 이렇게 선배님들을 이렇게 뭐랄까 좀 찬찬히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혼자만에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고 어떤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잃을 게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의미로 그리고 좀 겁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이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 되게 멋있다. 내가 나라면은 이때쯤 됐을 때 20년씩 이렇게 배우 생활 했을 때 저도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묻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멋있게 먹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딱 그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굉장히 CF의 한 장면 같은. 네, 뭐 증언이니까 사실 뭐 잘 모르겠고 일단 실제로 봐야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냥 네 분께서 사실 부속감의 어떤 캐릭터를 소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을 부속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악인을 연기를 하셨는데요.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신 거는 거의 한 달? 집필하는 데는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천재. 2달 정도? 또 말을 바꾸시나요? 아니, 한 달 정도인데 좀 2달 가까이 정도 좀 수정하고. 사실 이 복잡한 시나리오를 뭐 한 달이 아니라 2달이라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인데 원래 쓰시던 시나리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착상을 한 순간 한숨에 거의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지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앞으로 전개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빨리 영화를 만들 어떤 기초를 완성을 했던 거는 그만큼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아니면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감독님이 빨리 이걸 관객들과 만나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감독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만들었던 게 무엇인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투자서의 압박? 뭔가 영화를 왜 빨리 안 만드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압박에 되게 시달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쓰고 있던 원래 시나리오를 그게 잘 안 나왔어요. 내가 진짜 쓰고 싶은 걸 써보자 그러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쓴 게 이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빨리 나와가지고 그 초고를 이제 투자사에 주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했죠.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되게 정치적으로 예민하다기보다는 옳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싫어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투자사나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달라니까 줬는데 재밌어 했고 이제 그걸 또 우리 배우분들에게 또 드렸더니 또 재밌어 했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앉아 있게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가장 크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가슴 속에 있었던 얘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였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갖는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큰 의미 그리고 그 비극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사실은 그 기득권 한국의 그 한강식이 역사 강의를 하듯이 한국의 기득권층이 봤을 때 굉장히 하나의 작은 오류였고 에러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 기득권에 무너진 어떤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마음 아프고 그런 어떤 답답함 때문에 한국의 기득권을 궁금했고 그들의 시선에서 한번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진짜 아까 조윤성 씨 말씀대로 제가 이 부산 현장에 가서 직접 이 영화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그때 그 무대가 전략 일부였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지구 흔들 수 있는 세력들이 집결된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보는 실제 모습과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을 그렸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오히려 클래식한 모습을 그렸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구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길 바라셨는지, 그리고 왜 이 악의 세력이 검사에게 집중되어서, 사실 대부분 검사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검사라기보다는 정치 검사에 대한 이야기라, 사실은 전략부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사들, 제 뭐 후배나 뭐 선배들은 실제로는 너무나 평범한 아버지고 소주집에서 그냥 술 마시고 이런 되게 평범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좀 왜곡된 이미지가 있을까봐 일부 전략부라는 이미지를 줬고요. 그런 그 안에 세트나 뭐 캐비넷이나 이런 것들을 좀 클래식하게 만든 거는, 이게 사실 이 영화가 그런 리얼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수가 회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태수의 나레이션과 태수의 생각으로 영화가 묘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징적 오브제들이 존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검찰의 리얼리티보다 정치 검찰이라는 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 표현이, 그렇게 뭐 문을 돌려서 문을 열고 그리고 깊이 끝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창고 안을 보여주는, 대로실 안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저는 리얼리티의 시선에서 보지 말고 태수의 생각, 어떤 이미지로 이 정치 검찰을 바라봤으면 하는 모습, 이유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사실 배우들이 이 영화에서 하나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지만 저는 두 가지 모습을, 그 대비를 보여주는 게 이 연기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이렇게 포스터만 보고 혹은 예고편을 보고서는 저런 정도의 비주얼을 가진 검사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는,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 악인의 이미지를 자꾸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이었다가 그런 외모와 부와 아니면 그걸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어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 욕망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변해가는 모습, 그래서 정말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연기가 포인트였고, 사실 그 연기를 하면서 스스로도 어느 정도까지 밑으로 추락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가, 그걸 설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배우들한테 본인 캐릭터 연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신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머릿속으로는 옳고 그렇다, 마음속으로는 좋다 싫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닌지는 알고, 근데 마음은 그게 좋고, 그때 우리가 오류가 발생을 하죠. 이성이 마음을 지배하죠. 그럴 때도 있고 마음이 이성을 지배할 때도 있죠. 그렇게 구분을 하니까 이해가 더 빨리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레이션과 함께 그런 감정의 안팎을, 이성과 감정을,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인 캐릭터 아닌가. 그러니까 전 드라마도 많이 했기 때문에, 드라마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글쎄요, 좀 전형적이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카오스적인 모습이 영화적으로 좀 영화에서는 가능한 어떤 캐릭터이지 않나라는 어떤 재미가 거기서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태수의 모습들이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인간적으로는, 법의 심판으로서는 잘못할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 정도는 공감이 되지 않나.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고 거기에 포인트를 좀 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나쁘게 망가진 적은 처음이시잖아요.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 보여지는 거, 잘생긴
농담으로도 이제 뭐 저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웹피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강씨 우리가 이제 권력을 보면은 멀리서 떨어져서 보거나 외면적으로 보면 멋지고 그랬어요. 갖고 싶고. 근데 그 권력을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느냐가 그 내면에 감춰진 진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형태적인 외면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뭐 대부분 그렇게 위장을 하거든요. 한강씨한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권력과 지배 세력이 그렇게 위장을 해요. 품이 있는 척, 양심 있는 척. 그러니까 한강식을 그런 척하고 품이 있는 척, 멋진 척하기에는 정우성의 래피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가 선택하는 그리고 그가 사고하는 방식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공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사심에 가득 차서 그 사심으로만 움직일 때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씨가 일장연설의 멋진 역사 강의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야, 태수야 역사가 이러니까 우리가 양심, 명예와 양심을 좀 검사로서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바른 검사가 되자.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역사가 이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기생을 하려면 그들의 편에 서야 돼. 지금 지배 세력과 타협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멋지게 잘 살 수 있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씁쓸합니다. 그 일장연설의 한강식을 보면서 이 새끼 무너뜨려야지.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찮고 어처구니 없이 보여지는지 이제 그걸 우리는 풍자라면서 그런 모습으로 좀 희화시키고 싶었어요. 그 검사장에서 탈락했을 때 날라차기 하던 거의 어떤 액션 영화에서도 그 정도로 높이 뛰어온 적은 없으셨잖아요. 진짜 맞았어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를 이제 풍자와 해야 마당놀이처럼 보이는 어떤 장르 따지면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당놀이라는 원래 우리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코스들은 되게 비현실적인 걸 요구해요. 선배님 이렇게 카메라 리들 밖에서 쫙 올라와가지고 발을 뻗으면서 표수에게 다가오는 한글씨였으면 좋겠어요. 무책임하게. 네. 와이어가 어딜까? 근데 이제 또 배우는 현장에서 감독이 요구하면은 그걸 충족시켜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도하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잘못해서 표수가 진짜 인성이가 많이 맞기도 하고. 그 장면이 갑자기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감독님 재밌는 걸로 기억하시는 그렇게 얼마나 공포스럽다고. 네, 그렇게 선배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선배님 그걸 보시더니 제가 그냥 네 오케이입니다 했는데 선배님이 아니 감독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 버티라는 것 같아 하시더니 진짜 뒤에서 깜짝 놀라서 사람이 그렇게 그냥 뛰시는 그래서 그 제가 원하는 것을 더 표현을 해주신 그 장면에서 민성 씨는 아팠었겠지만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그 녹음대에 있는 소리가 그 현장에 났던 그 라이브한 그 소리를 쓴 거거든요. 진짜 우와 하는 이게 보통은 그 사운드로 만드는데 네네 맞고 그 소리가 직접 들어갔고 맞고 진짜 날아가니까 그 우리는 사이즈라고 하죠. 사이즈 밖으로 튕겨져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살리려면은 순식간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니까 신나게 맞고 날아갔다가 막 뛰어가서 앵글에 서 있고 붙지 못할 우리의 또 그 안에서의 앵글 밖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오리가 막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 같지만 백조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래서는 막 밑에서 막 하듯이 우리는 그 앵글 밖에서는 되게 바빴어요. 사실. 네, 다리가 무척 긴 백조들이었어요. 사실 맞거나 고초를 당한 건 아니 이거는 얘기하면
이 영화 최대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대에서 다닐 때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자꾸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화. 네, 연기 인생 최대의 위기라는 걸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 예, 고초에 대해서는 네. 뭐 네. 스크린 다 나오니까요. 아니 사실 저는 그 여러 이제 영화 속에서 굉장히 피해자 진술을 하지 말고 영화 찍을 때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세요. 뭘 얘기할까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굉장히 진짜 저는 이제 배성우 씨의 많은 악역 연기를 보았고 이렇게 멜로도 이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촉촉한 눈빛을 가졌지만 주로 나쁜 연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번은 조금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정말 비열하구나 이런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제 이제 팬이 이제 이제 리뷰를 써서 줬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닐까? 숨기고 있었다 지금까지. 정말 저 사람은 저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쁘지 않은 역할이죠. 근데 되게 이쁜 사람이거든요, 성우 형. 그리고 되게 눈이 촉촉해요. 근데 당신께서는 이제 망막이 안 좋아서 이렇게 촉촉해졌다고 말하시는데 망막이 아니라 강막. 강막이요? 강막이 약간 약간 정말 그렇습니다. 네. 눈물이 잘 흐르는데 네, 강막이 요즘 나이가 있으니까 네네. 약간 에스트로겐이 많이 시고 감성적으로도 많이 촉촉하고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노안과 어떤 그 각막의 문제로 좀 촉촉한 연기를 다음에는 좀 보길 기대를 해볼게요. 또 옆에 유준열 씨한테도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의 속성으로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지만 이 영화 안에서 가장 멋있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조인성 씨가 김호영 촬영 감독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때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너무 멋있잖아요. 아 그거 내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준열이가 아니라 내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진짜 그 역할 정말 멋지잖아요. 김우영 촬영 감독님이 또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잘 찍는 감독님들 네. 중 또 한 분이시고 또 그런 앵글을 확실히 특화해서 잘 찍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각도를 다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준열 씨. 나는 언제쯤 잘생기게 나와요? 그때만 되니까 나 좀 잘생기게 찍어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감독님 나는 왜 잘생기게 안 찍어줬어요? 잘생기게 나왔다고 생각해.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장면에 대해서 그때 찍을 때 조인성 씨도 생각나셨는지. 네. 아니 사실은 처음 촬영이 저는 그 엔딩 장면부터 찍어가지고 맞아요. 멋있고 진짜예요. 네. 네. 그 이후에 사실 제가 촬영장 갔을 때 그 장면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소문이 잤어요. 유준열 씨가 너무 잘했다. 그리고 사실은 왜냐면은 좀 약간 나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친구 역할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심도 있었는데 너무 친구 같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근데 제가 뭐 멋있게 나왔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저는 따로 인성 선배한테 감사하다고 느낀 게 제가 이제 엔딩을 하고 나서 나레이션 해주시면서 이제 태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굉장히 슬프게 우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때 촬영 현장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이 두일이를 완성해줬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두일이에 대한 마음이 잘 느끼게 연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관객들이 그걸 보고서는 많이 슬프기도 하고 뭐 인상에 남는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멋있는 장면으로 오래오래 기억하는. 훈훈하네요. 그렇죠? 아니 감독님한테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저는 이 캐스팅이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반전의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소재에 이런 정도의 무게가 있는 영화를 만들 때 캐스팅할 때 머릿속에 열거되는 이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악의 얼굴, 악을 형상화할 때, 정말 구속감의 얼굴을 형상화할 때 잘생긴 외모, 펀치라는 것들,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속성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게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요즘 계속 나오는, 요즘 많이 구속되잖아요. 그럼 꼭 기사나 이런 곳에 그렇게 미모가 있던 어떤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구속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확실히 그 외모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가의 기준이 되었고 그 부분들을 영화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는 좀 약간 주변의 반대나 모험도 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캐스팅이 정해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관객들로 하여금 권력을 혐오스럽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권력을 탐스럽고 되게 그럴싸하고 멋있게 유혹을 해서 어떤 이들이 권력의 달콤함, 유혹에 빠지고 권력의 달콤함을 느끼다가 뒤통수를 툭 맞는 듯한 감정으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의 정적, 그런 세련된 우아함을 갖고 있는 분이 사실 저는 이제 우성 선배님이 평소에도 되게 그렇게 세련되고 되게 점잖으신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분이 어떤 권력의 상징으로서 좀 존재를 하고 저런 분이 조금씩 무너지거나 혹은 조금만 비틀어줘도 그런 효과가 되게 강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태수의 워너비, 태수의 어떤 그 욕망이 예를 들면 저 같은 아저씨 같은 사람이라면 한강식이 아마 관객들이 태수가 저 길로 가는 모습이 이해가 좀 잘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왜 굳이 감독님을 그 예로 드실 필요까지는. 왜냐하면 다른 배우들을 제가 예를 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권력, 태수가 그 옆에 섰을 때 그 둘의 모습이 권력의 완성, 일단 시각적 완성이고 그리고 그런 한강식이 무너지고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조마를 맞는 모습까지가 권력의 속성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캐릭터를 그렇게 파악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셨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전체적인 캐스팅이 지금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또 판타지 같은 조인성 씨와 그 송동 선배님의 그 모습에서도 약동철이라는 그 성우 형이 갖고 있는 어떤 리얼함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저는 뭐랄까 선배님 아니 배성우 선배님의 역할이 굉장히 긴장과 이완을 굉장히 뭐랄까 잘 조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각적으로든 연기적으로든 이 영화의 톤의 긴장과 이완을 되게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수도 몰입할 수 있고 강식에게도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준열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들깨파라는 것은 사실 태수의 상상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식과 태수의 어떤 데칼코마니적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 검찰의 힘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어떤 오브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수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는 어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너무 조폭 같아도 혹은 너무 눈에 띄어도 캐릭터적으로 충분히 역할이 저는 눈에 띄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고 좀 감수성이 있는 그런 분이 캐스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또 인성 씨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 영화가 한 영화의 95% 정도 이제 출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태수의 캐스팅에서부터 사실 모든 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좀 신선한 사람이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어떤 사람이 이 95%를 끌고 갈 것인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태수가 인성 씨가
생각이 났죠. 그 스타이기도 했고 투자자의 감독으로서 신뢰도 있었고 관객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캐스팅이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영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상영 시간이 완성되기까지 104회차의 촬영을 거쳤어요. 근데 104회차 하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최근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는 촬영 분량이 많은 편인데, 실은 그럼에도 그 104회라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분량이 필요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배우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속도감은 아마 더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목도한 그날만 해도 정말 새벽부터 출근이 있고 트레이닝 팬츠? 네, 그걸 입고 출근을 해서 정말 오밤중까지 촬영을 쉬지도 않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할 얘기가 많고 너무 또 그 바쁜 과정에도 이 영화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술자리가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술을 마셨대요. 근데 누가 진짜 이거를 먼저 조작하고 구성하고 술자리를,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서로 돈독하게 영화를 만들어 갔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느 분이 조금 주도적이었는지, 이 분위기에 다른 분들은 좀 불만은 없으셨는지. 반가우니까요, 촬영장에 가면. 반가우니까. 태수는 반갑게 맞아주고, 나는 또 현장에 있는 태수가 반가우니까. 반가우다 보니까 반가워지니까 계속해서 영화 내내. 아니, 촬영 없으실 때도 그렇게 현장에 나와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이건요. 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조인성 씨 그 전작 할 때 술 많이 드셨어요?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관리하느라고. 술 많이 드세요? 안 먹어요? 아수라를 찍을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가끔 먹지 자주 먹진 않았다. 감독님 술 많이 원래 드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관상을 찍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준현이는 또 술을 못 먹잖아요. 네. 누가 저도 한 분을 쳐다볼까요? 사실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현장에서 좀 더 우리가 스피드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방식을 참 좋아하는데요. 술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수다를 떠는 모습보다는 그 안에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되고, 또 가볍게 어떻게 봤는지,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씬에 대한 생각, 그 캐릭터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요.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280개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찍는데도 저희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분명한 그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웃으세요? 이제 뭐 현장에서 술자리 얘기들을 이제 인터뷰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술자리가 야 우리 오늘 술탕 벌리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수고했으니까 숙소가 같으니까 이제 방에 모여서 오늘 찍은 거나, 그러니까 세계관의 연장이에요. 촬영이 끝났다고 더킹이라는 세트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날 일과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캐릭터로 또 모여서 이제 영화와 관련된, 그리고 영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생각들, 같이 함께 해야 될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해서 공유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준현 씨도 동의하세요? 막내. 아, 그럼요. 아니, 실제로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촬영을 띄엄띄엄 오는 상황이고, 세 분들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올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좀 함께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중간중간에도 계속 저를 좀 챙겨주시면서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더 가까워지고 얘기도 더 많이 나누고, 그런 게 자꾸 현장에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준현이가 막 그렇게 바빠 그러냐, 진짜 드라마도 같이 찍으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 잘 임해줘가지고
진짜 준열이한테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아 이거 정말로 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늘 역시 실은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선배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제가 이제 좀 사정상 좀 늦으면 옷 자켓 입으면서 바로 현장에서 액션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첫 장면을 저는 그렇게 찍은 것 같아요. 저기 주먹질하면서 등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사실 주먹질하면서 등장. 그 장면을 찍을 때는 다 세팅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선배님들이 딱 이렇게 이제 슛이 딱 들어가면 되는 상황에서 제가 딱 등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자마자 바로 그 장면을 찍었는데 선배님께서 되게 좀 되게 긴장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좀 중요한 신이기도 하면서도 선배님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굉장히 반겨주시면서 뭐 얼마 안 기다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바로 주먹질로 정우성 씨 그날 하루 종일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늘 현장에서 심지어는 컷하면은 물도 이렇게 드리고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다 아닙니까? 그랬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다 일일이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실 진짜 선후배 배우들로 구성된 어떤 캐스팅이 했는데 그만큼 힘든 촬영장이었는데 진짜 술의 힘을 빌어서 술로 풀면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또 와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드릴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또 좋은 선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드릴게요. 근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유준열 씨한테 드릴까요? 네. 저는 저분이 그 가장 먼저 손을 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도 손을 들고 계시죠? 네네네네. 네네. 이게 전부터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이렇게 마이크 들자마자 손을 드셨죠? 저. 네네네. 우선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들 이렇게 너무 멋지셨는데 저는 춤 장면이 제일 웃기고 재밌었는데 춤 장면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궁금해요. 정우성 씨도 조인성 씨. 네, 춤 장면은 뭐 연습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 했고요. 사실 이 펜트하우스 장면이 그 장면만 찍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펜트하우스를 찍어낼 장면들이 많았었어요. 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좀 타이트하고 좀 힘든 상태였는데 그 장면 찍을 때는 우리 스태프들이 제일 좀 반가워하고 신났던 것 같다는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지친 어떤 피로를 저희가 이제 춤을 추니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막 동영상으로 찍었던 스텝의 그 웃는 얼굴 기억이 네, 그 펜트하우스 장면 한 7일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버스 안에서부터 펜트하우스 안에서 그거를 버스 안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잘 추고 싶었어요. 열심히. 그럼 왜냐면은 풍자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식이 얼마나 자아도취된 상태에서 열심히 노는지, 자기가 즐기는 그 순간도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인지 굉장한 배우죠.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풍자, 저기 어떤 신 자체가 풍자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 싶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여성 스태프분들이 본인들의 개인 소장용으로 촬영을 해서 테스트할 때 그쪽을 향해서 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또 배우분들이 나와서 함께 해주시는데 스모그랑 뭐 오리부터 굳이 막 이런 것도 계속 나니까 사실 공기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제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함께했던 모든 배우분들이 굉장히 힘드셨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힘드셨던 분이 이분입니다. 상하게 박수를 오늘 받는 것 같아요. 네, 아니 펜트하우스 장면 춤 장면 여쭤보신 거잖아요. 그때 저랑 이성이랑 조인성 씨랑 둘이 일단 연습을 그렇게 했어요. 안무 선생님 모셔다가 한 달에 4번 정도 해서 계속 연습 안 한다는 숙지를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가서 연습을 했는데 이제 따로 연습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연습하면서 그 생각을 했죠. 이거는 정우성의 신이다. 제가 춤춘다고 그렇게 재밌진 않을 거고 인성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성격적으로 유연한 부분들이 많은데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빠빠삐라라를 하면 너무 얼마나 재밌을까. 이제 저희 연습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네. 정말 뭐 버스 안에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몇십 년 만에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 마이크 가지고 계신 김에 다음 질문하실 분을 선정을. 묘한데요, 이거. 저기 아까 막 밝은 걸 이렇게 흔드신 분이 있어요, 지금. 네네. 네네. 격렬하게 들어주셔서. 영화 정말 의미 있게 잘 봤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 출연해 주셔서 정말 배우분들 또 남자들은 솔직히 다 질투해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영화 봤더니 이제 저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영화 90년대나 80년대 재현하시는데 힘든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이제 그 시대 고증하는데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는지 뭐 배우분들이나 감독님들한테 좀 질문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사실 저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첫 장면에 80년도에 그 아버지가 TV로 훔치는 장면을 보시면 간판과 소품이 사실 코카콜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 감독님이나 미술 컨셉을 짤 때 제일 중요했던 게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소품을 사용하자. 미술적 그리고 그러니까 미술적 고증, 미술적 리얼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시대의 흐름을 보증하는 영화가 아니라 태수의 감정의 흥망성쇠와 태수가 가는 공간들, 태수가 가는 인생을 표현하자. 이게 더 훨씬 더 영화적 주제를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모든 소품들과 모든 미술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고 그리고 그때 있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봐도 세련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빨리 받아볼게요. 네. 잘 안 보여서. 네? 네? 속삭이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우선은 200만 축하드리고요. 감독님한테 질문할게요. 뭐 영화 속에 풍자도 많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드러난 것들 중에서 감독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대놓고 알리고자 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나 보고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같이 얘기를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믹스커피라든지 깃털이라든지 아니면 데칼코마니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은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영화를 볼 때나 그 장면을 회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3번 던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데칼코마니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데칼코마니 장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 현대사, 한국에 있었던 사실들을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국 여행 가거나 이랬을 때 CNN이라고 적혀있는 한국의 모습을 본다든지 그랬을 때 되게 객관적으로 되게 이질감이 느끼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이 우리가 겪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데칼코마니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한국 현대사 한번 봐보자라는 시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한강식, 박태수 그리고 김홍수, 최두일의 그 상징성 그리고 시나리오 내러티브적으로 보였던 데칼코마니적 그 앞과 뒤가 수미상관적으로 붙여지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샷 앵글들을 뭐 아나우팅 렌즈를 써서 그 반으로 접었을 때 대칭이 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연출적으로 나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였고 깃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력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게 화려하고 뭐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가볍고 또 금방 가라앉아버리는 그리고 가라앉고 나서는 되게 지저분한 그런 어떤 속성이 권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묘사들을 했던 것 같고 그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검찰에 소환됐을 때 그 당사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분을 내려다보면서 웃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커피라는 것이 한 잔 마실 그 짧은 여유 있는 시간을 그들은 즐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강씩 커피를 먹으면서 마지막 두일신을 본다든지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뭐 너무 손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오늘 정말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오늘은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 CGV5 프로젝트 더킹 스페셜 GV 어떻게 다들 즐거우셨어요? 네. 올해도 채널 CGV에서 또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 중이니까 더킹 이후에도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CGV 페이스북에서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니 다양한 영화 소식들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더킹은 그 마지막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바탕 마당놀이 하듯이 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그 긴 시간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전국에서 이 시국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영화 만드시고 또 참여를 하셨는데 더킹에 대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하면서 자리 맞춰볼까 합니다. 네, 어쨌든 영화가 이렇게 오픈되고 나서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글쎄요, 막 개봉하기 전, 시사회 하기 전 정말 많이 떨리고 과연 어떤 평가일까, 영화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고민들을 하면서 진행해왔던 뭐 며칠 전의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픈되고 나니까 오히려 조금 마음이 좀 편하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어떤 지금의 상태인 게 너무나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흥행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영화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또 봐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가 뭐 재미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되는 영화이기에는 좀 아깝지 않느냐. 그냥 보시고 나면 참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은 드실 수 있는 영화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아서 저희끼리 그리고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밸런스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 더킹을 선택하셨다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영화나 얘기할 때 낭만과 사랑을 얘기하는 게 저에게 가장
가볍고 재미있는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또 시대가 의식을 요구한다면 의식에 대해서 함께 교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이 어린 분들은 정치하는 어려운 얘기처럼 먼 얘기처럼 들릴 텐데 정치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지 서로가 존중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권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는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바로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몇 달 전에 읽은 기사 중에 머리글이 있어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추악한 정치인에게 지배당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주인공, 이 시대의 왕, 이 나라의 주인공, 이 나라의 왕은 여러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무슨 얘기를 이제까지 다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아니 자리가 위치가 제가 봐도 너무 불리한 것 같은데요. 귀가 빨개졌어요, 형. 귀가 그건 빨개졌어요. 약간 조명이 뜨거워서 피부도 살짝 약해졌나 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전 참여하게 될 때부터 사실은 너무너무 신나서 준비하고 촬영하고 개봉을 기다렸었거든요. 저도 이 영화에 대한 좀 애정이 많은데 사실 어떤 영화가 더 뛰어난 영화고 어떤 영화가 더 뒤떨어진 영화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른 종류들의 영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영화는 뭐 2시간 동안 영화를 즐기셨으면 그 이후에 또 더 많은 시간들을 이 영화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많은 오브제들이 있고 많은 풍자와 많은 장치들이 있고 그것들을 아주 밸런스 좋게 이렇게 섞어서 한 작품을 내놨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도 영화 보시면서 막 그런 것들을 느꼈으면 정우성 씨 얘기하셨던 그런 의식이나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 영화에 대한 재미들도 많이 좀 대화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보신 분들을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추천하고 싶은 네. 여기까지가 약간 홍보 느낌이었거든요. 제 생각은 2번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뭐늘 선배님들이 워낙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가볍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제 혹자는 이제 뭐 투표 장려 영화다, 장려 영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투표해라라고 이렇게 공부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가르쳐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국민의 어떤 기본 의무다라고만 가볍게 이렇게 풀고 넘어갔지. 정말 중요하고 이건 너희들이 꼭 해야 되고 앞으로 당장은 권리가 없지만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꼭 집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꼭 또 사실은 이게 우리 영화가 어디 한쪽에 치우친 영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디에 투표하라고 한다는 영화보다는 투표 자체를 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인데 어떤 지금 현실은 기본이 절반도 안 지켜지고 있죠. 네. 어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지금 우리가 기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각자가 지지하는 바가 잘 드러나는 어떤 정치 형태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잘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로 우리가 마냥 보고 이게 뭐 주변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가 사실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주변 사람들과 손 붙잡고 와가지고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기본 우리가 잊고 있는 기본이 뭔가를 느끼는 바
좀 분명히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우리 배우분들께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기자분들 오늘까지도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태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태수가 자기가 회상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욕망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고 권력의 단맛을 느끼다가 후회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관객분들에게 던져주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영화를 뭐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다 뭐 그런 느와르다 이런 어떤 장르를 생각하신다기보다는 박태수라는 한 남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 뭐 한강식, 양동철, 우리 옆에 최두일까지 이런 인물들과 태수가 엮이면서 보게 되는 들려주는 삶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듣듯이 남의 얘기를 해석을 듣듯이 들으면 되게 더 편하고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 배우들의 멋있고 또 그거를 멋있는 걸 또 자기들이 망가뜨리면서 이 한국의 어떤 부조리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이런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킹 앞으로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2번, 3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I love you.